안녕하세요. 저는 AWS 사업개발 매니저 김영현입니다. 이번 세션에는 AWS 리인벤트에서 소개된 비즈니스 리더를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트렌드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달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클라우드 관련 트렌드를 말씀드리고 다양한 산업의 경영 밸류체인상에서 클라우드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유스케이스와 대표 고객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클라우드 관련 트렌드부터 소개하겠습니다. IT 리서치 업체 가트너에 의하면 클라우드 DT를 위해서는 클라우드 개발 스킬을 보유한 인력 또는 공급업체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혁신은 기업의 운영 또는 오퍼레이션 방식까지 바꿔놓을 수 있는 클라우드 공급사의 자체적인 케이퍼빌리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온라인 활동이 늘면서 기업들도 디지털 테크 강화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데요. 가트너에서 최근에 465명의 비즈니스 리더 대상으로 진행한 서베이를 보면 66%의 응답자가 비즈니스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디지털 테크 강화를 선택했습니다. 또 65%는 디지털 기술로 인해 2026년까지 대부분의 산업이 크게 변할 것을 예상했고 69%는 이미 여러 디지털 과제들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4가지의 트렌드 중 첫 번째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는 온디맨드 IT 리소스를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사용할 수 있고 또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탄력적인 IT 인프라 운영과 관리가 가능합니다. 별도의 서버와 하드웨어 구매 없이도 빠른 인프라 구축과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임 투 마켓을 단축하고 코어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제조 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신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제품, 스마트 엔지니어링, 스마트 팩토리로 인해 제품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하고 제품 개발 주기가 빨라지고 서플라이 체인 최적화가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신기술 도입 역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기술의 비용이 현저하게 낮아지면서 과거에는 대기업 위주에서 도입하던 신기술들을 일반 기업들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IoT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러 밸류 체인의 물리적인 부분들을 연결하고 데이터를 묶어서 분석해야 하는 필요로 인해 2025년에는 약 64%의 기업들이 IoT를 활용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인사이트 도출을 위해 AIML도 2025년에는 20%의 기업들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외에 로봇, 3D 프린팅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영역도 지속적인 기술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트렌드는 5G 네트워크와 엣지 컴퓨팅에 대한 기대입니다. 4G보다 10배 빠른 5G. 2025년이면 약 25억 명의 유저들이 5G에 의존하며 세계 면적의 약 3분의 1을 5G 네트워크가 커버할 수도 있습니다. 3년 뒤에는 약 75%의 엔터프라이즈 데이터가 데이터 센터가 아닌 엣지에서 수집되고 관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WS는 사용자와 데이터 소스에 가까운 곳에서 안정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WS 웨이브랭스, AWS 로컬 존, 그리고 AWS 아웃포스트가 있습니다.
AWS 웨이브랭스는 5G 네트워크에서 AWS 서비스를 활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는 모바일 엣지 컴퓨팅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웨이브랭스 존에서는 고해상도 라이브 비디오 스트리밍은 물론 AIML 중심 비디오와 이미지 분석을 통한 엣지에서의 의료 진단이나 자율주행과 움직이는 차량 내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경험도 가능해집니다. AWS 아우트포스트는 온프레미스 또는 엣지 로케이션에서 AWS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이며 대기 시간에 민감한 애플리케이션을 최종 사용자가 더 가까운 위치에서 실행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로컬 존도 올해 출시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테크 전문 인력 부족으로 앞서 말씀드린 트렌드를 따라가는 데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자 IT 산업에서도 약 71%의 기업들이 연구기술직 채용이 어렵거나 매우 어렵다고 하였고, 가장 큰 이유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 자체가 부족해서입니다. 인력 부족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프라 관리 같은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부분들은 외부 플랫폼을 활용하고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인력의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개발하기보다 인프라와 플랫폼 업체가 제공하고 매니징하는 IoT, AIML, 블록체인 등의 기술 모듈을 도입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클라우드 관련 트렌드와 서비스가 다양한 산업의 밸류체인 단계별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김지연 사업개발 매니저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개발팀의 김지현입니다. 지금부터 비즈니스 밸류 체인별 고객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영가치 사실 기반으로 신사업, 마케팅 및 고객관리, 비용 최적화, 상품 기획 및 차별화, 타임 투 마켓 단축, 제조 혁신별로 선도 기업들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사업입니다. 신사업에서는 AWS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활용한 신속한 의사결정 및 심층적 고객 인사이트를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AI, ML을 전 비즈니스 영역에 적용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규 비즈니스 라인을 런칭하였습니다. 그리고 AWS를 사용해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지속 가능한 운영 혁신과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고객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화된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사업까지 런칭한 골드만삭스의 사례를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분석 목적이 존재합니다. 영업, 트레이더, 엔지니어 및 퀀트들이 서로 각기 다른 분석 목적을 갖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자 및 헤지펀드는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크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상품 및 주식 투자가 중요합니다. 또한 고객들은 경제적 현상에 따른 리스크 변화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골드만삭스는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분석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현재 주식 가격이 하락했지만 미래에 높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주식을 사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인데요. 수익 대차대조표 및 안정성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한 투자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확장성이 불리한 온프라미스 한계로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으로 리아키텍트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준비 기간이 무려 80%를 차지했었습니다.
이는 분산화된 시스템 때문에 분석 속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리소스 중복 사용으로 비용을 증가시켰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표준화되고 중앙화된 플랫폼을 구축하여 근본적으로 데이터 준비 시간을 압축하고 다양한 조직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효율적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업로드하기 위해서 AWS 데이터 익스체인지를 사용하였으며 AWS 글루와 람다를 사용하여 기존의 데이터들과 결합하였습니다. 중앙화된 플랫폼 덕분에 이제 골드만삭스의 이해관계자들은 원하는 데이터의 약 2분이면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시장의 역동성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2020년 4월에 오일 가격이 실시간으로 엄청 하락한 상태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여 시장의 역동성을 분석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업, 트레이더들이 다양한 툴을 최적화해서 분석 사용해야 했으며 엔지니어들은 고성능 및 확장성이 강한 환경이 필요하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AWS의 고성능 컴퓨팅 서비스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을 위한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서비스인 아마존 핀스페이스를 사용하여 노트북에서도 다양한 포트폴리오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골드만삭스는 이러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다양한 고객들에게도 제공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재무 데이터 관리 및 분석을 원스텝으로 할 수 있는 GS Financial Cloud를 런칭하였습니다. 산업에 관계없이 인프라 설치 및 데이터 온보딩과 같은 반복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들을 모듈화하고 고객의 에코시스템에 맞춤화하여 빠르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객들은 골드만삭스의 GS 파이낸셜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타임 투 마켓을 가속화하고 인프라 구축 및 데이터 준비 등 작업을 제거함으로써 중요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솔루션 회사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한 쉘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쉘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의 50%를 절감하고 장기적으로 넷 제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쉘은 넷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PwC 보고에 따르자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면 CO2를 4% 감소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쉘은 에너지 전환 가속화의 핵심은 AI, HPC, 클라우드 등과 같은 디지털 기술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쉘은 넷제로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주들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해야 했습니다. 쉘은 AWS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넷제로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주주들도 만족시키기 위해서 모든 비즈니스 영역에 걸쳐 디지털 기술을 스마트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우선 쉘은 모든 비즈니스의 약 1조 9천억 센서 데이터를 엣지 컴퓨팅을 통해 데이터 레이크에 수집하고 있습니다. 350명의 데이터 과학자들은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차세대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5,000명 기술 전문 인력을 모든 비즈니스 조직에 포함시켜 AI를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8,700여 개 이상의 머신러닝 모델이 전 조직의 장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잠재적 이슈를 발견하고 장애의 원인을 찾아내 운영 다운타임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코비드 기간 동안에는 VR을 활용해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로봇과 드론을 활용하여 자산을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를 얻어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쉘은 AWS와 파트너십을 맺고
사업 전 영역에 AI/ML을 적용한 후 비즈니스 성과를 향상시키고 에너지 산업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생산량이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약 2조 달러 비용을 절약하였으며 코비드에도 불구하고 약 1조 달러 수익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익뿐만 아니라 AI/ML을 적용한 최적화 솔루션을 개발하여 유럽에서 이산화탄소를 약 16% 감소시켰습니다. AI를 적용하여 기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CO2를 또 약 7% 감소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쉘은 AI/ML 역량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스테너빌리티 솔루션 신사업을 런칭하였습니다. 쉘은 다우케미칼과 협력하여 새로 짓는 화학 공장에 CO2를 감소시키기 위한 최적화된 프로세스 솔루션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달미아 시멘트 회사의 쉘의 시스템 모델링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쉘은 AI와 HPC를 사용하여 풍력 발전소의 생산량을 최적화할 수 있는 솔루션도 런칭하였습니다. 쉘은 원래 글로벌하게 가장 많은 EV 충전 인프라를 공급하는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까지 탄소 배출 50%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EV 충전 인프라를 더욱 빠르게 확장하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쉘은 AWS 기술을 사용하여 EV 운전자들이 스마트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쉘 리차지 솔루션을 런칭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케팅 및 고객 관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및 고객 관리에서는 AI/ML을 활용한 실시간 개인 맞춤형 제안, 새로운 디지털 경험으로 신규 고객을 유입하고 새로운 개인화 서비스를 빠르게 구축 및 확장하여 타임 투 마켓을 단축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좋아하시나요? 저도 요즘 골프에 푹 빠져 있는데요. PGA와 AWS가 파트너십을 맺고 골프 팬들의 경험을 혁신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게임은 약 6시간 이상의 경기 시간으로 장기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팬들이 집중력을 상실하여 흥미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골프 게임 중에 1초에 약 10개에서 12개의 공들이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샷을 집중해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골프 경기장은 매우 넓기 때문에 홀인원의 경우 명백하지만 실시간으로 군중들의 함성 소리를 지르는 원인을 실시간으로 판단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PGA 투어는 AWS와 파트너십을 맺고 클라우드로어, 군중 함성 소리를 AI/ML로 분석하는 솔루션을 개발하였습니다. PGA 투어는 필드에 레이더, 카메라, 센서 등을 설치하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AWS 클라우드로 업로드하였습니다. 이후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를 사용하여 군중들의 함성을 지르는 원인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선수가 티샷 및 퍼트를 칠 때 ARML이 군중의 함성 소리를 점수를 매깁니다. 이 점수는 방송사들이 중요한 샷에 대해서 미리 카메라들이 줌인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경기를 중계하는 해설위원 및 심사위원들이 중요한 샷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과거에 심사위원들은 군중들의 함성 소리의 원인을 몰랐으며 직접 거리 측정기 등을 통해 확인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필드 외에 리모트로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팬들이 PGA 앱에서 중요한 경기 순간에 대해 알람을 주어서 지속적으로 팬들이 선수들과 정서적으로 연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PGA 투어는 AWS와 함께 아마존의 워킹 백워드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팬들의 경기 참여 경험을 혁신하였습니다.
PGA 투어는 아마존이 신제품을 출시할 때 작성하는 PRFAQ를 작성하여 PGA의 새로운 서비스 비전 및 가치를 정의하였습니다. 그 후 2주의 프로토타이핑을 하여 비즈니스를 또 검증하였습니다. 프로토타이핑을 거친 후 most lovable 프로덕트를 구축하여 UI 개선, 기능 추가를 하여 솔루션을 스케일업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OTT 서비스 가입하셨나요? 미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한 가구당 4개의 OTT 서비스를 가입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요. 이번에는 디스커버리 플러스의 OTT 서비스 런칭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커버리 플러스는 AWS와 파트너십을 맺고 전 세계 220여 개국에 2천만 가입을 목표로 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런칭하였습니다. 디스커버리 플러스는 매년 구독자가 14% 증가하고 있으며 지금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국가에 런칭하고 새로운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또한 고객들은 디스커버리 외에도 다양한 OTT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디스커버리 플러스 내에도 5천여 개가 넘는 콘텐츠가 존재하기 때문에 콘텐츠 감상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하였습니다. 디스커버리 플러스는 과거 AWS 사용 만족도가 높았던 점과 글로벌 확장성, 내구성, 고객 지원에 기반하여 AWS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러한 AWS의 장점 덕분에 디스커버리 플러스는 220여 개 국가에 빠르게 서비스를 런칭을 성공적으로 하고 목표 가입자 수보다 더 많은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디스커버리 플러스는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를 디스커버리 플러스에 도입하여 고객별로 개인화된 콘텐츠 추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여 콘텐츠의 ROI를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이 시청한 콘텐츠의 반 이상이 아마존 퍼스널라이즈 기반의 For You 기능을 통해 선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고객이 콘텐츠를 검색하기도 전에 개인화된 검색 예상 목록을 보여주어서 고객이 검색을 할 때 검색 목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를 기반으로 맞춤화된 콘텐츠 장르 및 디스커버리의 다양한 방송 브랜드를 리스트한 페이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결과 시청률이 3배가 더 높았습니다. 이런 개인화 추천 서비스는 고객들의 더욱 디스커버리 앱에서 머무는 시간을 더 늘릴 뿐만 아니라 충성심도 더 증대시켜 줄 수 있었습니다. 디스커버리 플러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입자, 국가, 컨텐츠 및 디바이스 등을 모두 고려하여 최적의 개인화 알고리즘을 발굴하여 최고의 고객 인게이지먼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고객뿐만 아니라 디스커버리 플러스는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를 사용하여 사용자를 세분화하고 마케팅 프로모션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디스커버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를 사용하여 다양한 챌린지들을 해결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용 최적화에서의 혁신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리인벤트에 소개된 비용 최적화 사례의 특징 첫 번째는 오펙스와 가변 비용, 한계 비용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가 대두됨에 따라 아키텍처를 구성할 때 성능뿐만 아니라 서스테이너빌리티를 고려하여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성능을 희생하지 않고도 최적화된 비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스타벅스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의 미션은 인간의 정신에 영감을 불어넣고 더욱 풍요롭게 한다로 미션 자체가 서스테이너빌리티와 매우 관련이 높습니다. 또한 스타벅스의 CEO인 케빈 존스는
플래닛 포지티브 이니셔티브는 스타벅스의 장기적 비즈니스 전략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고 언급할 정도로 서스테이너빌리티는 스타벅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스타벅스는 이러한 사명 때문에 1980년대부터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실천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1985년에 업계 최초로 재사용 가능 컵 할인 정책을 실시하고 2008년에는 업계 최초로 LED 전구를 점포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에는 빨대 없는 아이스컵을 개발하여 탄소 배출을 9% 절감시켰습니다. 작년에는 100% 재생에너지 점포 리더로 선정될 정도로 서스테이너빌리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실천해 왔습니다. 스타벅스는 중요한 비즈니스 시스템들을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클라우드 전이를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사이렌 오더 기능이 있는 스타벅스의 어플은 MSA 기반으로 AWS 클라우드에서 개발하여 대량의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고 빠르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구축한 덕분에 2020년에 코비드로 인해서 앱에서 음료 및 굿즈 주문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이러한 성능이 최적화된 아키텍처가 환경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할 수 없을지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는 사내 해커톤을 통해 이러한 도전을 해결할 방법을 공부하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그린 클라우드 스코어 대시보드를 AWS 서비스를 사용하여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린 대시보드에서는 효율적으로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하여 비용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다양한 요소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추천 엔진을 만들어 다음 달 환경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었으며 이후에 CO2를 30%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스타벅스는 웰 아키텍처 리뷰를 했었으나 서스테이너빌리티 관점에서 아키텍처를 리뷰하지 않았습니다. 스타벅스는 AWS 서스테이너빌리티 팀과 협업하여 서스테이너빌리티의 중요한 프록시 매트리스를 정하여 아키텍처가 효율적으로 디자인되었는지, 사이즈는 적합한지, 그리고 SLO 등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 덕분에 스타벅스는 사용하지 않는 리소스를 줄이고 워크로드별로 적합한 EC2를 스케일 다운 및 비운영 서버 정지들을 사용을 해서 EC2 사용을 5%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쿠버네틱 서비스가 오버해서 사용하는 CPU들을 70%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스타벅스가 추구하는 서스테이너빌리티도 증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스타벅스는 AWS가 2025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하여서 설계하였습니다. 스타벅스는 AWS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참고하여 현재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높은 리전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ARM과 같은 새로운 인스턴스로 변경하고 많은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을 해서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사례는 아마존 애드입니다. 아마존 애드는 브랜드와 비즈니스의 크기와 상관없이 광고 경험을 유용하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떠한 광고주든 브랜드를 확립하고 쇼퍼와 연결하여 매출을 증대하고 광고 결과를 측정하고 싶은 고객들은 아마존 광고 솔루션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마존 애드를 통해서 광고주들은 옴니채널 마케팅 전략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상품 구매 전에 상품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단계에서부터 브랜드가 개입하여 모바일, TV,
오프라인 스토어 등 디스플레이 광고를 통해 브랜드 인식을 높이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아마존 애드는 급격하게 성장을 이루게 되면서 아마존 애드의 솔루션을 빠르게 비용을 최적화하면서도 성능을 포기하지 않고 확장해야 하는 챌린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광고의 경우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1초에도 약 몇만 개의 요청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잡성과 예산의 제한을 해결하기 위해서 AWS와 파트너십을 맺고 캠페인 관리, 예산 서비스, 광고 서버를 스케일화하면서도 비용 최적화를 하였습니다. 캠페인의 경우 약 0.1초에 약 100억 개의 캠페인을 해결하여야 했습니다. 아마존 애드는 아마존 다이나모 DB와 엘라스틱 서치를 사용해 읽기, 쓰기, 지연 시간을 현저히 감소시켜서 대량의 캠페인을 처리하고 30초마다 캠페인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산 서비스의 경우 단 몇 초의 지연은 쇼퍼들의 쇼핑 경험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수백만 달러의 광고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존 애드는 다이나모 DB, 키네시스, 람다를 사용하여 피크타임에 자동으로 확장 가능한 실시간 스트리밍 아키텍처를 설계하여 약 몇백만 개를 실시간으로 요청 사항을 1초 안에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프라임데이와 같은 성수기에도 자동 확장 기능으로 안정적으로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비용도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예산을 모니터링하고요. 광고주들이 결정한 예산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했기 때문에 광고주들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광고 서버는 빠른 확장뿐만 아니라 수십억 개의 광고 요청 사항을 빠르게 처리하였습니다. 아마존 애드는 고객에게 가장 관련성이 높은 광고를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를 미리 계산하고 온라인 패션의 ML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아마존 애드는 엘라스틱 캐시와 서비스 중심 아키텍처, DMM 캐시, ML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여 수십억 개의 광고 요청 사항들을 1분 2초 안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존 애드는 ML을 사용하여 광고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고 쇼퍼가 아마존에 쇼핑을 하러 오면 실시간으로 고객의 과거 정보와 딥러닝을 결합해 실시간으로 적중률이 높은 광고를 매칭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애드는 고객들이 클릭 및 반응률을 주별 배치 단위로 기록하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애드는 실시간 분석 서비스를 필요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스트리밍 아키텍처를 구성하기 위해서 S3, 데이터 레이크, 람다, 키네시스, EMR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ML 및 딥러닝 분석 서비스를 구현하였습니다. 이러한 AWS의 파트너십 덕분에 각 비즈니스 특성별로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하여 성능뿐만 아니라 TCO도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 상품 기획과 차별화 영역은 김영현 사업개발 매니저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품 기획과 차별화 영역에서는 개인 맞춤형 유저 경험을 제공하는 스마트 로봇 카페와 교통 트랜스포메이션을 리딩하는 커넥티드 카를 위한 플랫폼을 AWS 기반으로 구축하고 프로세스 혁신을 이룬 사례를 보겠습니다. 비트코퍼레이션은 오프라인 F&B 시장의 무인화, 그리고 푸드테크 퍼스트 무버로서 매장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응용하여 리테일 시장의 자동화 플랫폼을 구축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전국에 약 120여 대의 비트 로봇 카페가 대한민국 기업들의 카페테리아, 터미널과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고 비트는 글로벌 진출도 앞두고 있습니다.
최신 모델 3세대 비트에는 전국과 글로벌 확장을 위한 매장의 원격 제어와 머신 상태와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라이브 모니터링, 고객 응대가 가능하도록 매장 주변의 고객 수와 체류 시간, 고객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원재료 소비 속도와 재고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AWS IoT 서비스를 활용하여 장비에 부착된 20여 개의 라이브 센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업로드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실시간 대시보드로 표현하기 위해 아마존 오픈 서치 서비스를 포함한 BI2를 활용하였습니다. 재료 상황을 알리는 등 이벤트 조건에 따른 알림 발송 시스템도 구현하였고, 개발과 운영을 병행하기 위한 AWS DevOps 도구를 사용하였습니다. AWS 프로토타이핑 팀과 함께 무인 매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 비트 코퍼레이션의 사례였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자율주행 시스템을 클라우드상에 개발 중인 오로라 이노베이션 사례입니다. 미국에서 매년 자동차 사고로 약 4만 명이 사망하는데 자율주행 스타트업 오로라는 이 수를 제로로 줄이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로라는 트럭과 자동차를 위한 자율주행 기술을 라이더와 카메라, 레이더 데이터를 조합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변 수백 미터를 센싱하는 자동차에 부착된 20여 개의 센서들과 각종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결합하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하루 약 500만 건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 위해 매시간 6만 코어의 CPU를 활용하고 대규모 병렬 처리를 지원할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인 버추얼 환경에 의존합니다. 오로라는 60억 마일 이상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축적하였고 1초당 2기가가 넘게 생성되는 시뮬레이션 로그 데이터를 아마존 S3에 저장합니다. 대기가 없는 시뮬레이션을 위해 확장 가능한 아마존 EC2를 사용하고 아마존 RDS를 활용하여 시뮬레이션 퍼포먼스 매트릭을 트래킹합니다. 또한 시뮬레이션 데이터 기반으로 머신러닝 모델을 지속적으로 학습시키는데 AWS의 AIML 서비스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를 활용합니다. 오로라 CEO 크리스 엄스는 키노트 연설에서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을 위한 애자일하고 내구성 높은 클라우드 환경과 데이터 통합이 쉽고 저렴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3D 시뮬레이션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AWS의 기계학습 서비스 활용 과정을 설명하면서 AWS와의 파트너십을 오로라의 성공 요인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타임 투 마켓 단축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제품 설계와 해석 작업에 대기 시간을 줄여주는 고성능 컴퓨팅과 R&D 최적화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반도체 설계 분야 1위 기업 ARM은 2,000개 이상의 반도체 IP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고 세계 모바일 칩의 90%가 ARM IP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ARM은 사전에 검증된 반도체 구성 요소를 만드는데 설계 테스트와 시뮬레이션을 위해 몇억 시간의 CPU 리소스를 활용합니다. 반도체 수요와 타이트한 데드라인을 맞추기 위해 AWS의 그래비톤2 인스턴스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타임 투 마켓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엔지니어 니즈에 맞춘 컴퓨팅 리소스의 확장과 축소가 불가능했고 추가 서버를 설치하려면 약 4개월이 걸렸습니다. 파트너사들이 요구하는 일정에 맞추기 어려웠고
리소스 제한으로 인해 인력 다운타임도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EDA 워크로드를 AWS로 이전하면서 디자인과 설계를 하는데 필요한 CPU를 온디맨드로 적게는 5,000코어, 많게는 3만 코어까지 유연하게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몇 개월 걸리던 작업을 몇 주 안에 완성할 수 있었고, 그래비톤2 인스턴스를 사용하면서부터 기존 대비 7배의 퍼포먼스 개선과 5배의 메모리 속도 개선, 그리고 약 40%의 TCO 절감 효과도 볼 수 있었습니다.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제약기업 암젠도 AWS 상에서 컴퓨트 인텐시브한 다중물리 시뮬레이션 작업을 실행합니다. 바이오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이 비용 효율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IT 환경과 직관적인 유저 인터페이스가 필요하였고, 민감한 IP 보안을 위해 암젠의 기존 거버넌스 체계와 인프라 가드레일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암젠은 EC2 기반 오픈소스 솔루션 스케일아웃 컴퓨팅 온 AWS에 기반하여 HPC 플랫폼을 구축하고 통합하였습니다. 소카 플랫폼을 통해 암젠은 코어 비즈니스인 제약 개발 프로세스와 의료 디바이스 개발을 위해 시뮬레이션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각종 3D 모델링과 시각화 작업도 클라우드 환경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는 클라우드 과금 체계 덕분에 온프렘 솔루션이나 타 HPC 공급자들의 서비스 대비 비용 효율적이라는 고객사 피드백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달 메타는 연구개발 확대와 R&D 강화를 위해 AWS를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핵심 클라우드 공급자로 선정했습니다. AWS의 컴퓨팅 서비스를 기반으로 메타 AI 그룹의 연구 개발을 가속화하고 AWS에서 파이토치를 실행하는 고객을 위해 개발자가 AIML 모델을 구축, 학습, 그리고 배포하는 방법을 가속화하는 작업을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개발자들이 자연어 처리와 컴퓨터 비전을 위한 대규모 딥러닝 모델을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파이토치와 아마존 EC2,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등 AWS의 핵심 서비스의 통합을 최적화하여 머신러닝 개발자들이 대규모 AI 모델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밸류체인 상에서의 마지막 영역은 제조 혁신입니다. 공장 장비의 예지 정비와 제품 품질 관리를 위한 컴퓨터 비전, 그리고 제조 시설 현황을 트래킹하고 재고 관리를 자동화한 고객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크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대기업 코크 인더스트리 그룹의 에너지와 케미칼 제품을 만드는 자회사입니다. 코크 에너지 솔루션은 공장 내 핵심 장비에 부착된 펌프와 모터가 종종 방치되어 고장이 나는데, 이러한 장비를 모니터링하여 사전에 이슈를 감지하기 위해 아마존 모니트론을 도입하였습니다. 모니트론 센서를 통해 수집된 장비의 진동과 온도 데이터는 데이터 히스토리안과 모니트론 애플리케이션에 저장됩니다. 여기서 데이터 히스토리안에 전달된 데이터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기반 AIML 모델을 통해 분석과 학습되어 장애 감지 모델이 지속적으로 튜닝되고, 모니트론 앱으로 전달된 데이터는 공장 관리자에게 장비의 퍼포먼스를 대시보드화하여 알려줍니다. 코크는 현재 125개의 모니트론 센서를 5개의 공장에 설치하였고, 24개월 내에 추가 2,000개의 센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마존 모니트론을 통해 장비 모니터링을 하면서
기존 감시 시스템과 매뉴얼 점검 시 찾아내지 못했던 이슈들을 발견하여 다운타임과 장비별 몇천 달러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진동과 온도 외의 장비 데이터도 분석할 수 있도록 아마존 모니트론과 동시에 AI 기반 아마존 Lookout for Equipment 서비스도 41개의 기계와 연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Lookout for Equipment도 12개월 내에 100개 이상의 추가 장비와 연계할 예정이며 두 가지 서비스 모두 코크의 내부 BI 툴 시크와 연동하여 엔지니어에게 플랜트 현황 비지빌리티를 시각화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례는 타이슨 푸드 사례입니다. 미국의 육류 가공식품 1위 브랜드 타이슨 푸드는 240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장 내에서 재고 관리와 불량 제품을 식별하는 품질 검사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사전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동으로 제품을 식별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나 정확도가 낮았고 CV 전문가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타이슨 푸드는 6개월 동안 5개의 POC를 진행하였는데요. POC 과정과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POC는 테네시에 위치한 공장에서 수집된 제품 이미지 데이터를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기반으로 학습시켜 제품의 품목별로 자동 분류하는 시스템 구축이었습니다. 한 공장에서 다루는 120개가 넘는 제품 클래스를 머신러닝 트레이닝을 통해 제품별로 분류하고 라벨링하는 작업이 오래 걸렸고 이 작업을 위한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의 데이터 라벨링 서비스 세이지메이커 그라운드 트루스를 사용하면서 같은 120개의 품목 클래스에 속한 수천 개의 제품을 라벨링 하는데 6명의 직원이 4시간 안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POC에서는 라벨링된 제품 카테고리를 학습시키고 제품 이미지 식별 모델을 개발하여 6주 만에 99.9% 정확도를 달성하였고 만족도가 높아서 타 공장에도 적용 중입니다. 또 다른 POC에서는 AI 기반 아마존 Lookout for Vision을 활용하여 매뉴얼 작업 없이 불량 제품을 감지하여 직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인기식품 치킨 너겟을 만드는데 오븐에서 나올 때 튀김 옷이 없거나 모양이 변형되었거나 타버린 너겟을 컴퓨터 비전으로 식별하는 품질 검사 프로세스를 제품별로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4가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트렌드와 경영 밸류체인 상에서의 여러 DT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엔터프라이즈가 증가하고 있고 IoT와 AIML을 포함한 제조 프로세스 혁신을 위해 신기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에서 최대한 가깝게 워크로드를 지원하는 엣지 컴퓨팅과 테크 전문 인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플랫폼 업체의 관리형 서비스 도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신사업 확대, 마케팅과 고객 관리, TCO 최적화, 스마트 제품 차별화, 엔지니어링 가속화, 그리고 제조 혁신을 위한 고객들의 클라우드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행사 종료 후 강연 평가에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통해 더 좋은 강연을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 리더를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트렌드 세션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